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농촌지도론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하죠. 출판사는 서울고시각 출판사. 자, 첫째 시간은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론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소개 잠깐만 할까요? 거의 뭐 저를 모르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편저자 양력 있어요. 여기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장사원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들, 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100%죠? 여러분들은. 자, 지도사 시험 합격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연구사 시험도 합격했었고요. 그 다음에 9급 시험, 7급 시험 합격했고, 그리고 제가 현직 공무원 준비하면서 그 다양한 시험 문제도 출제를 했었거든요. 9급 시험도 출제했고요. 지도사 시험 출제했고, 연구사 시험 출제했었고,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 시험도 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구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강의만 전담하고 있죠. 자, 제가 시험 합격한 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때는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았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선발 인원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응시 인원이 많이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요즘 보니까 한 10대 1, 좀 경쟁률이 높은 곳은 20대 1 정도, 10대 1도 안 되는 곳도 있죠. 그 평균 한 10대 1 정도. 그리고 준비가 덜 된 분들, 아직 합격권에 오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일단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한 5대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죠. 자,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은 합격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수월해졌다. 뭐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경쟁은 좀 덜해졌다. 그런 느낌. 자, 어차피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양한 책을 사고 싶지만은 다양한 책이 없어요. 농촌지도론 과목이 워낙 대학에서도 채택하는 과목도 아니고, 몇몇 학교가 없어요. 이 농촌지도론을 학습하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시중 수험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컨셉 책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컨셉 기본서, 컨셉 기출문제집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지도사 시험인데, 우리나라 지도사 시험이 그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선발을 하죠. 그리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론을 선택하지 않고 있죠. 어느 지역마다 농촌지도론을 선택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또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도론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또 서울시에서는 또 빠졌죠. 이런 식으로 또 그 제도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맞게끔 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농촌지도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카테고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 교재 맨 앞에 컨텐츠 8페이지 보면은 카테고리가 4개가 있죠. 자, 여기 기초편 있고요. 첫 번째가 기초편, 두 번째가 정책론, 조직론, 그리고 인적, 자원론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 기초편에서는 다시 그 기본 개념, 그리고 성인, 학습이론, 그리고 혁신, 전파이론, 그리고 다양한 농촌지도 접근법,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게 학습 이론, 혁신 전파, 접근법 여기가 중점적으로 문제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론, 조직론, 인적 자원론 고르게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서너 문제씩 고르게 출제되고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책론이 두 번째 카테고리 정책론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농촌 지도로는 100점을 목표를 삼으세요. 100점. 네. 물론 그 출제자가 작정하고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출제 범위를 벗어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죠. 예,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여기저기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농촌지도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 3쪽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총 4주 동안 4주 16강 16강으로 이 교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44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60쪽이네요. 460쪽 정도. 매 주마다 한 110쪽, 120쪽 정도씩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반이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초반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하고 후반으로는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시다. 예, 사회집단 접촉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여기 2차 집단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키워드는 2차 집단이죠. 2차 집단 틀린 거. 자, 또래 집단. 이 또래 집단이 1차 집단이죠. 예. 보통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건 1차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대면적이고 자연 발생적이야. 직접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가족, 예, 또 문중, 집안 사람들이죠. 예, 김씨로 태어났어요. 김씨 집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김씨 집안 사람이지 뭐 다른 타씨 성 집안을 갖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자, 그리고 놀이 집단, 예, 나랑 똑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주변에 있죠. 그것도 내가 뭐 선택하려고 한 건 아니죠. 예, 이웃, 촌락 이런 것들이 1차 집단이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이 아니라 간접적이다. 그리고 선택이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학교, 여러분 대학 선택했죠? 회사, 정당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국가. 국가는 민족하고 국가는 다르죠. 민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민족은. 그러나 국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민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민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집단에 또래 집단이 있고 나머지는 다 2차 집단이다.